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제 바이올렛 에버가든 극장판을 보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저의 그 감상 포인트 같은 거나 느낀 점 그런 거를 말해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선 이제 솔직하게 리뷰, 뭐 평가 이런 식으로 막 해드릴게요. 자, 우선 바이올렛 에버가든 그 극장판이 두 개가 있죠. 뭐 자동 수기 인형, 그리고 이건 뭐 그냥 파이널이라고 할게요. 파이널이라고 하는데 시리즈가 총 3개입니다. 본편이고요. 이게 뭐 2편인데 극장판이에요. 저는 근데 참고로 이거 안 봤어요. 파이널 이게 3편 극장판. 이게 완벽한 엔딩이에요. 엔딩인데, 자, 제가 일단 여기서 바이올렛 에버가든 2편은 안 보고 1편과 3편을 본 입장으로서 딱 말씀드리면, 바이올렛 에버가든 1편은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수작. 이 정도로 제가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극장판을 본 이후에는 이거 갑자기 3류 뇌절 애니메이션 돼버렸다. 약간 이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일단 캐릭터 붕괴를 좀 많이 느꼈어요. 보면은 이제 바이올렛 에버가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뭐예요? 그러니까 평생까지는 아니고 어린 시절 전투 병기로 길베르트 형한테 데려와줘서 길베르트가 그걸 이제 바이올렛을 데려가고 길러주면서 인간으로서의 감정,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줬죠. 길베르트가 죽으면서 이 사랑해 라는 말은 이 바이올렛한테 있어서 본편에서 바이올렛 있어서 숙제 같은 거였어요. 느낌. 왜냐면 얘는 이제 그 사랑해라는 감정도 모르고 되게 그랬으니까 그냥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가질 수 있게 스타트를 끊어준 건 길베르트지만 없어요 아직. 얘가 죽음으로써 사랑해라는 말을 해주면서 얘는 그 감정을 가질 수 있게 스타트 라인에 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길베르트의 친구인 라이덴 우편국 사장이 바이올렛을 걷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본편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바이올렛이 여러 사람의 솔직한 마음, 감정 등을 대필하면서 대필하면서 자신도 성숙해지고 인간으로서 그런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내용. 이게 TV판이에요. 이게 1편이란 말이야. 본편인데 마지막에 이제 TVA판에서 바이올렛이 어렴풋이 이제 그거를 느끼잖아요. 아, 길베르트 소령님은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늘에다가 편지를 날리잖아요. 길베르트에게 편지를 날리면서 약간 그거지. 뭐라고 되게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자기 이제 길베르트가 죽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자기가 성숙해졌음을 좀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다 이제 편지를 날림으로써 그 장면으로. 하지만 길베르트에 대한 그런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사랑한다는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한 그런 엔딩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하늘에다 편지 날리면서 그런 식으로 엔딩을 놨어요. 그래서 이 본편은 약간 그런 생각해요. 본편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성장기, 성장통, 성장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승전결이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본편 내에서 자꾸 길베르트는 죽었다려고 바이올렛은 부정하지만 점점 이제 이 돌의 생활을 하면서 현실을 깨닫고 끝내 이제 성장을 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극장판에서는 그게 좀 뒤바뀌었어요. 에? 진짜 딱 뒤바뀐 거야. 사실 길베르트는 살아있었고 바이올렛은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본편 이후인데 본편 이후의 스토리인데 이 본편 엔딩에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영화가 3편 극장판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보면서 어이가 없었죠. 뭐지 이거는? 본편에서 엔딩 잘 듣는놓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간다고?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바이올렛이 우리가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이 제가 말했죠.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성장통, 성장기. 저희는 이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은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그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얘한테 몰입을 해서 보기 때문에 얘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거를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솔직히 당황한 거죠. 살아있었다. 몰입을 했는데 너무 뜬금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 분명히 정신적으로 약간 선상한 줄 알았는데 물론 길베르트가 살아있는 거를 아니까 본편 보면서 충분히 알잖아요. 길베르트의 광적으로 집착하는 거. 그래 약간 흥분하고 그럴 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해가 안 됐다.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 바이올렛이 그 섬으로 갔잖아요. 자, 극장판 얘기로 넘어갈게요. 섬으로 갔다. 여기서 사장이 대기하라고 해요. 근데 바이올렛이 약간의 말대꾸만 할 뿐 사장 말 들어요. 에? 진짜 대기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본편의 내용을 극장판이 부정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정했다고 이렇게 부정을 했잖아요. 바이올렛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성장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는데 근데 또 제가 이거 영화 총 내용 편에서 이야기할 때 말했잖아요. 길베르트가 어린 시절 뭐 잡동사니가 있는 배 거기에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이올렛이 바로 처분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바로 가겠다고 하죠. 바로 가겠다고 하고 그냥 거기 떨어져 있는 모자만 보고 쓱 쓰면서 이것도 길베르트 수령님의 것인가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줘. 이건 또 본편이랑 맞아.
이건 본편이랑 맞아요. 맞는데 봐봐요. 배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다 집착하면서 길베르트와의 추억으로 연관짓는 애가 왜 여기에서 말 듣고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길베르트가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식만을 듣고도 사장 따라서 섬으로 가요. 얘 봐봐요. 이 움켜진 거 봐봐요. 얼마나 얘가 간절하겠어. 얘는 미친 거야. 어떻게든 보고 싶고. 길베르트 소령이 없으면은 자기가 아닌 거야, 얘는. 그런 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만을 듣고도 이 그 글씨체 닮았다는 이유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섬으로 가는데 그냥 따라가요. 진짜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진짜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대기해라 이러니까 그냥 대기를 한다니까? 원래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섬으로 따라갔잖아요. 대기해라 했으면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싫어요. 저는 길베르트 소령님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그냥 만나고 싶어 이러면서 달려가는 애예요. 달려가야 돼. 여기서 달려갔어야 했어요. 이게 맞는 전개야. 근데 그냥 사장 말 들어요. 여기서 또 캐붕이 또 일어나는 거지. 본편에서는 얘가 이제 죽었다는 거를 알고 길베르트를 정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영원히 기억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극장판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 감정을 잘 모르는 거지. 사랑이라는 감정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길베르트만 계속 그리워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했어. 여기서 성장을 못했는데 반대로 또 이제 길베르트를 정말로 만나고 싶어해야 하는 장면에서는 기다려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너무 답답했던 거죠. 왜 얘 갑자기 왜 이러냐. 되게 뭔가 그리고 소년이랑 그 꼬마 아이랑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길베르트를 포기를 해요. 그 지키려고. 에? 이것도 또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왜 섬으로 가냐고. 실제로 길베르트를 영접을 했어. 목소리를 만나서 살아있는 걸 느꼈어. 그러면은 얘 성격상 문 부시고 만나야 된다니까? 얘 성격상 문 부시고 만나야 돼요. 왜 그러니까 그지 문 부시고 만나가지고 매달리는 거지. 왜 저를 거부를 하십니까, 소령님? 저는 정말로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뭐 자나 깨나 당신 생각뿐이었고 뭐 이 모든 거를 내가 보는 모든 거를 당신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거부하느냐 이러면서 하면서 질질 부여잡고 관객들로 하여금 이제 막 맞아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막 그 감춰뒀던 약간 그 억누르고 있었던 마음이 폭발하는 거를 보고 감동을 줘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요. 예, 포기해요.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떠나면서 편지 한 장 주고 진짜 그냥 정리해요.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걸로도 만족한다. 이러면서 제가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정말로 그동안 감사했고 저에게 사랑해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서 떠나요. 근데 또 길베르트는 그걸 보고 느끼죠.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바이올렛을 만나잖아요.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엔딩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 바이올렛이 길베르트에 대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아예 그냥 정리가 되던가 집착을 하던가 그건데 너무 극적 연출을 위해서 바이올렛을
캐릭터 붕괴를 준 거죠. 너무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물론 마지막에 연출이랑 부금이랑 나쁘지 않았어요. 좀 편지 읽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포옹하는데 좀 긴 텀이 있어서 루즈했지만 솔직히 그 연출 하나만은 솔직히 좋았단 말이에요. 아무렴 실을 수가 없지. 길베르트가 살아있었고 바이올렛 하면서 뛰어가면서 바이올렛은 이제 눈물 적시면서 막 이렇게 가판으로 달려가서 가판으로 달려가서 다이빙해서 막 헤엄쳐가지고 해변가까지 가가지고 서로 막 히끗히끗 거리면서 껴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슬프지. 우리는 말했죠? 이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은 바이올렛 네버가든에 몰입해서 본단 말이에요. 바이올렛 네버가든에 몰입해서 보는데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고 연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때 했어야 했다고. 이때 너무 극적 연출을 위해서 캐릭터를 붕괴시켰어.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타까웠어.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길베르트. 얘가 제일 문제예요. 얘는 그냥 죽었어야 했어요. 이미 본편에서 성장을 한 바이올렛에게 얘는 그냥 추억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 원동력? 이 정도만 줘도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만 돼도 좋았는데 살아있고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어쨌든 군인 소속이잖아요. 군과의 연락도 끊고 바이올렛이랑 친구가 있는데도 씹고 가족한테 연락도 없고 심지어 어머니 그 기일에도 안 갔어. 얘는 페룬 아닐까? 페루 쓰레기 아닐까? 진짜 얘는 무슨 생각으로 다시 재등장 시켜가지고 재등장을 시킬 거면은 차라리 보세요. 이 마지막 편지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그래서 뒤에 실루엣만 나오죠. 포스터에도. 재등장을 시킬 거였으면 그냥 바이올렛이 만나지 못하고 편지만 주고 떠나고 마지막에 엔딩 딱 남으면서 편지를 읽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열린 결말 하면은 물론 열린 결말 싫어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열린 결말 하면은 그 뒤에 내용은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 그럼 다시 만났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극적인 연출? 극적인 엔딩을 위해서 이 캐릭터를 그냥 버린 것 같아. 바이올렛 포함. 이 캐릭터를 버린 것 같아요. 얘가 죄책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죄책감을 가질 수 있지만 얘도 알고 있잖아요. 바이올렛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바이올렛한테 감정을 스타트를 끊어준 앤데 얘가 그 죄책감 때문에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버린 거야. 끊고 그냥 혼자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 이게 뭐냐고. 너무 이거는 그냥 무책임한 거예요. 군과의 연락도 끊고 씹고 가족한테 연락도 없고 어머니 길에도 안 갔어. 이건 그냥 무책임한 거예요. 물론 이런 무책임한 애지만 바이올렛은 길베르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길베르트도 바이올렛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두 명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마지막에 극적인 연출로 감동을 줄 수 있었죠.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이상하고 두 캐릭터를 붕괴를 시켜요.
막말로 봐봐요. 얘 진짜 되게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길베르트 형은 극장판에서 미화가 된 게 과거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길베르트가 짐고 있던 삶의 무게? 그런 걸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결국에 그 무게를 견디겠다고 말을 하면서 길베르트한테 말을 해요. 내가 이제 가문을 이어서 군인을 하겠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길베르트는 원래 군인이 되고 싶었던 애가 아니야. 이 형도 그렇고 그냥 군인 가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길베르트 형은 길베르트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안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군인을 하겠다. 동생아, 너는 너의 삶을 살아. 이러면 이해하고, 이 본편이 끝난 후에 이제 본편 중간부터 이제 길베르트 죽고 나서 바이올렛이 점점 인간적인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길베르트 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이올렛한테 죄책감도 느끼고 내가 길베르트랑 바이올렛 너한테 되게 심한 짓을 한 것 같다면서 길베르트한테 대한 미안함과 반성을 바이올렛을 통해 계속 끊임없이 전달했어요. 혹시 동생에 대한 미안함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는 본편 통해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미화를 시전하고 있다가 극장판에서 이제 미화를 완벽하게 하죠. 하고 나서 극장판에서 계속 사과를 해요. 그리고 바이올렛한테, 그리고 길베르트 형한테도 그러고. 그래서 가장 사이다. 얘가 길베르트 형이 호감이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길베르트를 만나고 나서 대사가 너무 찰죠. 너를 만나면 나는 사과를 먼저 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의 너는 그냥 자루에 모포에 넣어서 패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대사 한 줄이 이 길베르트 형과 이 길베르트의 극장판 이 모습들을 한 방에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길베르트 형은 길베르트한테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바이올렛한테 미안함을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동생을 만나보니까 철없이 구는 행동에 자신의 기분만 생각하는,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는 동생한테 형으로서 혼내주고 싶다, 훈육하고 싶다, 이런 말을 딱 하거든요. 실제로 패진 않아요. 그래서 막 이제 길베르트가 바이올렛을 만나러 갈 수 있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유일한 인물이 길베르트 형이에요. 그동안 길베르트는 친구가 와도 무시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바이올렛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그 섬마을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그냥 저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던 애예요. 이렇게 하던 애인데 길베르트 형이 길베르트한테 이렇게 말해주면서 바이올렛을 드디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완전 그냥 호감이 된 거지. 급호감. 반대로 길베르트는 급비호감. 바이올렛은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이쁘다. 어쨌든 끈 거예요. 너무 이 캐릭터 붕괴가 안타까웠던 극장판. 연출, 영상미, 노래? 좋아, 다 좋아. 별이 5개야. 근데 이 스토리 짠 사람, 본편 본 사람 맞는지 의심이 돼요. 너무 본편과 맞지 않는
전개가 나와. 근데 제가 그 영화 끝나고 동생한테 같이 본 동생한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본편 감독이랑 극장판 감독이 다르대요. 근데 거기서 딱 이해가 된 거야. 아, 그럼 이해가 되지. 본편 감독이 극장판 감독까지 했으면 제 생각에는 절대로 이런 이야기 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전개 안 됐어요. 결말이 똑같더라도 이렇게 전개되진 않았어요. 우리는 바이올렛한테 몰입을 해서 봤는데 얘가 극장판에서 계속 길베르트 그리워하고 하는 거 나오다가 갑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게 이상했단 말이죠. 원래 폭발해야 정상인데 마지막에 폭발하죠. 그러니까 절대 기존 감독이 했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왜 소녀가 나왔고, 이 소녀는 본편에서 엄마가 딸한테 매년 편지 주는 그 숙녀 꼬마 아가씨가 할머니가 된 이후의 손녀. 왜 소녀가 나왔고 왜 꼬마 아이가 나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 두 명의 주된 그 교집합은 전화야. 이 영화 내에서도 전화가 보급되고 있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 우편국 캐릭터가 전화가 보급되면 우리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때 바짝 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 꼬마 아이는 마지막에 처음에 편지를 쓰지만 바이올렛의 말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직접 말로 말하지 못했던 거 바로 말을 했어요. 전화로. 그거를 전화를 통해서 말했어요. 통해서 소녀는 소중한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소녀는 이 바이올렛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전화로는 할 수 없는 편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이런 거를 깨닫고 싸웠던 부모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요. 이러면서 영화가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죠?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그러니까 감독이 이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그거예요. 이 소녀와 이 꼬마 아이와 이 포스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말하는 게 결국에는 이 시대가 변하고 전화가 보급되면서 옛날만큼 이제 편지를 많이 쓰진 않지만 편지로만 전할 수 있는 마음 같은 게 있다. 이런 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 영화에 왜 소녀가 나오고 꼬마아이가 나오고 이랬는지 이 전달하는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을 이 소녀가 시작했고 끝나기 거의 클라이막스에 이 꼬마아이가 나왔고 마지막에 다시 이 소녀가 편지를 보내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 중간, 마지막이에요.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대놓고 이렇게 연출이 났기 때문에 티가 나니까. 근데 사실상
그 비중이 소녀는 영화 다 합쳐도 한 20분 안 될 거예요. 진짜 내용 적게 나와요. 20분? 10분? 10분도 안 되겠다. 10분 딱 되겠다. 진짜. 그러고 이 소년도, 이 꼬마아이도 주된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둘 다 주된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뭐 에피소드? 떨거지들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주된 스토리는 길베르트와 바이올렛의 만남, 재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행복해지는 그런 내용이 주된 스토리인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작 되게 짧게 나와요. 얘네 둘한테 몰빵을 한 거예요. 얘네 둘한테 몰빵을 했는데, 얘네 둘한테 몰빵을 한 거 치고는 캐붕이 있었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는 이게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짧았던 거죠. 그러니까 분량 배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대충 정리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결국에는 극장판은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피날레 스토리이다. 하지만 좀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스토리 부분에서 약간의 어색함?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부족했다. 이 정도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편보다 완성도가 많이 낮은 극장판이라고 생각해요. 본편이 너무 완벽했어. 본편이 너무 완벽하게 끝나가지고 약간 그쵸, 뇌절 친 거 같죠. 뇌절 친 거 같은 느낌. 하지만 바이올렛 에버가든 극장판의 피날레 스토리라는 점에서 기존 바이올렛 에버가든 팬들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운 영화가 될 것이다. 뭐 캐붕이 있건 없건 영화 주는 메시지가 약하건 뭐건 결과는 뭐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연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감동을 주는 거 보면서 이제 이야기의 막이 내렸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느낌이 나요. 느낌이 나니까 기존 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영화가 될 거예요. 약간 좀 세세하게 파고들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 팬들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운 작품이다. 저도 뭐 보면서 약간 이거 왜 이래, 이거 좀 뇌절이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바이올렛이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계속 바이올렛한테 몰입을 해서 봤잖아. 얘가 길베르트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바이올렛 에버가든 극장판에 대한 이야기, 뭐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제가 보면서 재밌는 거 있거나 뭐 그러면은 따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바이올렛 에버가든을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극장판을 보고 나서 내가 느낀 그런 생각이나 뭐 감정을 좀 말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뭐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애정이 있으니까
까도 팬이 깐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티가 까는 거보단 팬이 까는 거지. 솔직히 뭐 좋았던 마음이 있으니까 아쉬워서 그런 거죠. 하여튼 바이올렛 에버가든 극장판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늦게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이야기의 끝이 뭐 만족감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좀 되게 잡소리도 많았고 길었지만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그런 뭐 리뷰 영상이든지 영상을 좀 만들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